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에이븐, 스탠바인슈타인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된대요. 자, 1973년도 이 에이븐 주식은 이른바 뉴스에 의해서 꼭 사야 되는 그 주식에 속했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돈 관리자는 이런 성장주는 언제든지 매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왜 똑부가 좋다 그러잖아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그러나 그런 동화 같은 얘기는 절대로 믿지 마라. 특히 성장주 이런 주식은 당신이 포트폴리오에 몇 주라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똑똑이들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차트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라. 다 그랬다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도 보여드렸지만 아무튼 주식, 코인, 금, 부동산, 보석, 원자재, 인조가죽 선물시장, 현물시장 물론 어느 곳에도 이거는 무조건 사놓고 잊어버려야 된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사놓고 잊어버려라 라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모든 투자는 주기가 있고 그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을 보유하면 4단계에 있는 것을 보유하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당신은 고통을 받게 된다. A분 주식이 최정상을 지나 4단계로 진입했을 때 1주당 수익이 2.26달러나 됐다. 주식이 80달러 이하로 거래될 때도 80달러 이하 지금 여기 120, 130불 갔는데 주식이 80달러 이하로 거래될 때에도 주당 순이익은 2.30달러였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와 상관이 없다. 시장은 게임이다. 매도세와 매수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사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이 책에 매료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경우 결국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이런 좋은 주식은 결국 주가가 회복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당신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내가 1978년도 말에 지적했지만 A분이 상한가였던 140불, 120불 근처에서 붕괴점으로 다시 이렇게 붕괴돼 갖고 다시 140불 오른 것은 14년 후에 왔다라는 거죠. 14년 저 정말 이런 경우 많이 겪었습니다. A분의 주가는 이동안 그렇게 한참 이렇게 해서 30불 달러 근처에서 헤맸다. 자, A분 차트를 보자. 이 차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각본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 주가는 지지선을 뚫고 요 지지선 밑에 요 지지선 있죠. 지지선을 뚫고 110 이하로 하락을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반등하여 여기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120으로 풀백을 했는데 이 지점은 애초에 붕괴가 시작된 지점이다. 그렇죠? 여기서 붕괴가 시작된 지점이죠. 그 이후 4단계로 확실하게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확실하게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는 폭탄이 투하되었다. 맞죠? 다음에 주식은 반등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긴 했지만 전부 다 3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였다. 그래서 매번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뉴스가 신문에 계속 나왔다. 반등할 때마다 나왔다. 주가가 60, 80, 70, 60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니까 바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싸다라고 해서 수백만 주식을 사람들이 더 샀다라는 거죠. 마치 최근 1년 사이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떨어졌다고 계속 사고 한 것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내 방법을 잘 배우면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것이다. 사놓고 잊어버리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이게 A분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텔레프롬프터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유명한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프롬프터가 이제 이때가 막 나올 때였나 보죠. 그러면서 그
그 시대에 소위 뜨는 종목이었다. 펀더멘탈은 화려했지만 이 주식이 이렇게 펀더멘탈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40불 41불 갔는데 화려했지만 이 주식이 이동평균선 밑에와 이 중요한 추세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 최정상 국면은 끝났다고 봐야 된다. 주가는 처음 30불에서 30불까지 떨어져서 다시 반등해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하락했다. 주가가 그 다음에 잠시 회복한다고 해봐야 전부 다 30주 이동평균선 밑이었다. 결국 90% 손실을 보고서야 하락이 멈췄다. 상황이 변하면 변할수록 옛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했던가. 텔레프롬프터과 똑같이 위험한 패턴이 1986년 말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새로운 유망 종목이라고 세상에 알려지던 크레이지 에드 엔도트로닉스가 초강세 시장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것도 아주 요즘에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처럼 아주 좋다고 했지만 중요한 추세선 밑으로 3단계로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상보강도도 제로 밑으로 상보강도가 꺾이기 시작했죠. 상보강도가 이것도 마치 펀더멘탈 분석의 한계를 증명이나 하듯 증권사들은 바로 여기서 매수 종목을 다 추천한다라는 거죠. 증권사들은 붕괴 직전에 매수 종목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이 두 주식은 3단계 최정상 국면이 끝났을 때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는 단서와 사인이 있었다. 4단계도 마찬가지죠. 4단계도 다 이렇게 오랫동안 올랐지만 여기서 지금 3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고 중요한 추세선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왔고 30주 이동평균선 밑에 계속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상보 강도는 여기서부터 낮아지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죠. 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죠. 엄청나게 다 고생했다라는 거죠. 초기 하락 이후 풀백 반등이 있었고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면서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생긴다. 월스트리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주식들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고 싼 주식을 찾아다니는 사냥꾼들과 망하는 주식만을 호시탐탐 노려온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나방처럼 덤벼든다. 당신의 전술은 하나뿐이다.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서 이런 주식이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빨리 팔아서 4단계의 하락을 피하라. 급하면 공매도라도 해야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 뒤 자기가 운이 매우 나빴을 뿐이라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운을 부르는 것은 언론이나 증권사 보고서가 아니라 시장의 생리를 잘 관찰하고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는 당신의 전략이다. 그래야 당신의 승률도 올라간다. 내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 이 시점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다. 이 방법을 원자재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물론이다.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것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도표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원자재 거래나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서는 2단계 상승 국면이 아니라 2단계 상승 국면이 몇 달이 아니라 특히 선물 같은 거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단기 M&A, 단기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야 한다. 이 사람이 이제 선물 같은 거는 30주 원자재 선물 이런 거는 30주 이동평균선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주를 써요. 근데 어떨 때는 5주도 써야 돼요. 그럴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금이 나와요. 금의 현물 가격 주간 차트가 나오는 거죠. 1983년 금 가격은 최정상 가격 대형에서 여기서 붕괴했고, 그렇죠. 저점을 잇는 추세선 30주 여기서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졌으니까 여기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확인 사살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확인될 때 이제 하는 거니까요.
최정상 대응에서 붕괴했고 끝없는 인플레이션과 $1,000, $2,000, 금이 $1,000, 지금 $400지만 $1,000, $2,000 간다라는 소문이 자자할 때, 막 소문이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때 이거는 4단계로 진입을 했다. 1985년 인플레이션 수치가 조금 떨어졌을 때 그래갖고 여기서 해서 $300까지 결국은 떨어졌다 이거예요. $1,000, $2,000 간다고 소문은 났지만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1985년 인플레이 수치가 조금 아주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금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진다.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고 그러고 올라갈 땐 더 오른다고 하죠. 하나의 원칙. 우리는 자기의 하나의 원칙만 지키자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150, $200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바닥이 형성되고 이동평균선은 멈췄다. 요렇게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30주 이동평균선상도 위로 올라갔죠. 금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선 위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확실히 돌파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꼭지점을 이어서 이걸 돌파했을 때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서 금은 $500까지 치솟았다. 사람들 말을 믿지 말고 신문 믿지 말고 유튜브 믿지 말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라. 이 방법은 뮤추얼 펀드를 바꾸려 할 때도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업종 펀드, 섹터 펀드. 제가 이제 업종 펀드하고 섹터 펀드 같은 건 지수잖아요. 그래서 첫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자재 그다음에 여기 이게 ETF 같은 게 대부분 삼성그룹 뭐 이런 거 농산물 이렇게 해서 섹터로 나오잖아요. 건설 섹터. 요즘 업종이라기보다 섹터를 많이 쓰죠. 뭐 바이오 섹터, 뭐 에너지 화학 섹터. 이런 것을 꼭 배워둬야 된다. 이런 것도 섹터 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를 꼭 배워둬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당신에게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지금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저 트레이딩 뷰 보는데 뭐 브렌트유, 원유, 금, 은 이렇게 다 나오고 다 볼 수 있어요. 뭐 국내 증권에서도 있지만 인터넷 구글로 이제 트레이딩 뷰 들어가서 쳐도 다 보실 수 있어요. investing.com 이것도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나오는 건데 전부 이렇게 해서 뭐 외환, 지수, 주식, 선물, 암호화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너스 펀드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건데요. 그런 것에 원자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차트 2-15를 보자. 제이너스 펀드가 이것도 펀드예요. 펀드가 2단계로 진입했을 때 펀드를 샀다면 얼마나 쉽게 이익을 보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여기서 2단계 올라섰다가 이제 확실히 이런 추세선 위로 돌파했을 때 확인하고 이 사람은 하더라고. 쫙 올라가는 거죠. 82년 9월 하락하는 추세선 위로 상승하면서 1단계를 끝냈을 때 이 펀드 가격은 3과 2분의 1 달러였다. 올랐을 때 여기서 3과 2분의 1 달러였다. 그러니까 제가 여묘포서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완전히 쥐가 대가리만 나왔을 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몸통의 반 이상 나왔을 때 고양이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역외포란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여기서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공부도 하고 번역도 하고 원서를 사서 그 난리를 지겼으면서도 욕심과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이 펀더멘탈 분석을 고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맨날 숫자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나의 기술적인 분석의 가치를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 기술적인 분석은 시장의 단서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기술적인 분석에 점점 익숙해지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투자에 응용해 가면서 확신도 갖게 될 것이다. 계속 읽고 이해하고 확인해 보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적인 분석법을
뭐 우습게 보거나 신비주의에 경도된 마술이라고 하거나 그보다 더 심하게 폄하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한번 웃어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방법을 고수하라. 한 가지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태를 똑같이 낙관적 또는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내일 주식장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면 잘 모르는 대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면 잘 모르는 대다수가 필요하다. 그러니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견해 갖고 싸우거나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라. 당신 하나에 집중하라. 네, 이것으로 이제 차트 2하고 이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